그건 뭐 그냥 본인의 인성 문제죠. 뭐 그냥 내가 게이가 싫고 트랜스와 논바이너리가 싫다는 건데 그건 그냥 인성 문제잖아요. 성격 파탄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 K-팝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K-팝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가볼까 해요. 근데 뭐 특별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드디어 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본격적인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니까 저희 큐플래닛 영상 제작비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한 대 놓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큐플래닛을 운영하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 운영비 모금 및 큐플래닛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배지를 이렇게 저희 펀드레이징용으로 후원하시면 리워드로 드리고 있어요. 얘를 잘 잡아. 후원하고 이 배지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총평 K-팝 데몬 헌터스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일단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K-팝 좋아하고 평소에 아이돌 컨텐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일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안에는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들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헌트리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헌트리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헌트리스라는 가수의 존재도 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같이 보게 돼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이유로 K-팝을 좋아하지? 내가 이런 이유로 아이돌들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야기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슴 벅차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되게 보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K-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들이 K-팝 장르에 대한 이해도 깊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사력 있고 애정 어린 태도로 보고 묘사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가 저에게는 좀 특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기도 한데, 이 이야기가 어쨌든 이제 저도 동성애자잖아요. 퀴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문화 작품을 볼 때 그렇긴 한데, 나의 정체성이나 어떤 성적 지향,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의 작품을 보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봐도 이제 좀 게이로서 그걸 보게 된단 말이죠. 뭐 근데 이게 사실 뭐 단순히 뭐 어떻게 난 게이인데 K-팝 데몬 헌터스를 봤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냥 데몬 헌터스라 그러면 안 돼요. K-팝 데몬 헌터스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냥 데몬 헌터스가 있는데 그 작품은 슬픈 작품입니다. 아니 뭐 그 나쁜 말을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려서 험담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덕담을 해줄 만한 작품도 아니긴 합니다. 게이로서 뭐 K-팝 데몬 헌터스를 봤다는 게 막 사자보이스 너무 잘생겼다, 진우 너무 나의 막 그 스타일이고 진짜 게이로서 나의 어떤 그 남자 사랑의 모든 걸 자극하는 그런 캐릭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진우 잘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전형적인 그 멜로 로맨스 서사의 그 비극적 남주기 때문에 또 이제 알죠. 그 이제 아픈 손가락이 더 끌린다 라고 하니까 또 말이 이상하네요. 그 전체 연령가가 다 보는 그 애니메이션을 놓고, 근데 또 전체 연령가가 다 보는 애니메이션 놓고라고 굳이 또 강조를 하니까 내가 하려던 말이 더 이상한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전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진우도 좋다는 거죠. 이제 그 전체 연령가에 맞는 방식으로서 그냥 이 부분은 자른 게 나을까? 제가 이 영상을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되고 좀 늦게 찍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야기의 중요한 그 갈등의 지점과 결말이 얘기를 좀 안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턴 스포일러 얼럿인데요. 루미하고 이 친구들, 이 헌트릭스 여성 캐릭터여서 이름 다 못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 것 뿐이에요. 헌트릭스 친구들이 아이돌이기도 하지만 이 그 귀마라고 하죠. 이 데몬들을 이렇게 물리쳐서 이렇게 좀 그 인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루미가 인간이자 또 귀마의 일부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섞여있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어떤 반전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금기시하는 어떤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존재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이 어떤 반전의 요소인데, 근데 영화의 결말에서 드러나는 건 사실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드러냈을 때 오히려 혼문을 완성할 수 있게 되죠. 그게 황금색 혼문이 아니라 무지개색 혼문. 마치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루미와 멤버들이 만들어낸 혼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퀴어의 이야기, 어떤 소수자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왜냐면 비슷하죠. 왜냐면 우리는 동성애자는 비정상이고 자연에 존재할 수 없는 거고 트랜스젠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은 태어나서 지정받은 성별로만 평생 살아야 되고 야 양성애가 그게 이제 말이 되냐 동성애자들 변태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그렇게 암시를 받거나 혹은 일단 이 세상 자체가 시스젠더하고 이성애자만 마치 보여줘도 괜찮은 것처럼 오만 데서 다 보여주니까 그거 시스젠더가 아니고 이성애가 아니면은 숨겨야 되는 것처럼 암묵적인 강요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그거네? 라고? 나는 그거일 리가 없어. 나는 동성애자일 리가 없어. 나는 물론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한국처럼 성소수자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좀 엄격한 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대부분은 내가 그거일 리는 없어 라는, 이제 내가 퀴어일 리 없어 라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진짜 그러면은 마음의 울화와 어떤 자신의 끌림과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그게 안 치명적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는 거 해야만 내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는 그리고 조금 더 운이 좋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죠.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지난 어떤 퀴어로서의 삶과 좀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굉장히 어떤 퀴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퀴어한 이야기로 조금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무슨 퀴어 이야기냐, 이제 과몰입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억지 해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K-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들이 퀴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조금 억측일 수 있죠. 근데 K-팝 데몬 헌터스는 이런 맥락에서 퀴어들이 이입할 수 있고 퀴어의 삶을 대입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퀴어한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과몰입이나 억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겨울왕국도 퀴어 이야기고 뮬랑 같은 것도 사실 퀴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냐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도 퀴어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퀴어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결국 이야기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시스젠더 이성애자 김철수 씨가 너무나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평범하게 살면서 출퇴근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히트를 쳤을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일단 재미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 굉장히 적대시되고 금기시되고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저의 일부네요? 라고 하는 순간 흥미롭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러면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의 일부분인데 저는 그것들과 화해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는 메시지가 생기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만물 퀴어 환원이냐, 다 니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로 남겨질 만한 어떤 극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식의 사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사회 제도권에 너무 잘 안착된 것들은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뭔가 차별받는 게 있고 뭔가 불리한 게 있고 뭔가 억압받는 게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야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적이잖아.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있고, 어쨌든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퀴어들 이 K-팝 데몬헌터스를 자기 이야기로 읽듯이 어떤 사람들은 인종적인 측면에서, 국적의 측면에서, 민족의 측면에서, 계급의 측면에서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세상에 얘기를 하겠죠. 이야기라는 것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난 단순히 뭐 게이들, 레즈비언들,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들이 K-팝 데몬헌터스라는 작품을 얘기하면서 자기 정체성하고 성적 지향 얘기하는 거 싫어, 나는 게이 얘기 싫어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고깝다고 하시면은 그건 뭐 그냥 본인의 인성 문제죠. 뭐 그냥 내가 게이가 싫고 트랜스와 논바이너리가 싫다는 건데 그건 그냥 인성 문제잖아요. 성격 파탄이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횡설수설을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K-팝 데몬헌터스 관련해서 이거를 퀴어들이 자기 이야기로 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좀 상담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 폼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 아래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저희 구글 폼을 통해서 저에게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팝 이런 컨텐츠, 이런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한국에 살고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들, 이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자주 찾았던 어떤 그 서울의 여러 명소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다만 보통 저 시간대에 서울의 저 공간이면은 굉장히 좀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을 법도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루미하고 진우가 이제 그 성곽길을 걷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저녁 시간대, 그 시간대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좀 없진 않아요. 이제 뭐 커플분들이나 가족분들, 친구 모임도 있지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한 20대 중반 때는 이제 그 동대문 그 인근에서 이제 술을 이제 막 새벽까지 마시면 이제 좀 약간 그때는 그렇거든요. 돈도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고, 물론 지금도 그지긴 한데 그때는 뭐 다 아르바이트하고 파트타임 잡하니까 이제 정규직 하는 만큼 돈을 못 버니까 택시를 못 타요. 돈이 없으니까 첫차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냐, 이제 비척비척 이제 그 성곽길을 걸으면서 이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둘 다 공짜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소화도 되고 한다 하고 막차 시간, 첫차 시간 조금 애매하게 남았다 싶으면 이제 한 새벽 4시쯤 이제 근처에 이제 국밥집 가서 해장을 빙자한 이제 국밥 먹방과 함께 이제 소주 한 잔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야, 그런 디테일이 없는 건 좀 아쉽다라고 이제 했더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너네 같이 예전처럼 술 마시는 사람 그렇게 없다. 두 번째는 니는 전체 이용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거기에 취객이 안 나온다고 그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살면서 K-팝 데몬헌터스 피드백을 받지만 취객이 안 나와서 신기했다라고 하는 너 같은 인간의 반응은 처음 본다 라는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후자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는 만화에 술 마시는 장면도 안 나오는데 취객이 나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나. 나는 왜 그런 거만 자꾸 눈에 띌까? 술을 좀 줄여야.